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도건 목사입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박상하 보험사의 박상하 사장님 모셨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하 보험사입니다. 예. 우선 엊그저께가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구정이었는데요. 예. 구정을 지난 우리 청취자들과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이 방송을 들은 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상하 보험 하면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러셔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이름이신데요. 예. 우선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박상하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 또 어떻게 시작했을까 하는 우리 보험사의 그 역사적인 발자취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 역사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하게 2000년도 1월 달, 그러니까 약 한 22년 됐죠. 네. 22년 전에 보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시작을 했는데 20년 동안 차곡차곡 하나씩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2022년이 돼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욕심 없이 이렇게 그냥 하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자동차 주택보험을 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 쪽에 포커스를 두고 고객분들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장님 시작하실 때는 이제 건강보험 전문이 아니라 예. 뭐 자동차니 주택이니 비즈니스니 이제 이런 일반 보험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그 건강보험을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 첫 번째 스페셜티가 예. 건강보험입니다. 특별히 메디케어, 네. 그룹보험, 그리고 오바마케어 이런 보험들을 제가 주로 상품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 손님들에 한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자동차 주택보험, 비즈니스 보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른 회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이 공부하는 곳은 아무래도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보험하면은요, 우리가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안 나지도 않는 거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이나 이제 공포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장님께서 그 건강보험을 위해서 이제 건강보험을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전문가 된 그런 그 식견 가지고 계시고 잘 지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니 저도 이제 여러 곳을 많이 헤매다가 사장님께 갔더니 아주 좋은 적절한 거를 주셔서 지금 아주 덕을 잘 아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되려 감사드립니다. 네. 사장님 그러시고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사장님께서는 이제 교회에서 그 집사님으로도 제가 섬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 사장님의 그 비즈니스 철학 조금 애매한 질문 같기도 한데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그 철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게 철학과였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회사 이름을 박상하 보험사라고 한 게 사실은 제 오만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집어넣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시카고 인근에서 보험 에이전트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연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고유명사화, 최소한 시카고 지역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 보호 인슈런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보다는 오히려 박상하 보험사를 더 많이 이렇게 연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제 이름을 걸고 한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그냥 22년을 갖다 싹 지우고 먹튀할 수 없는 변함없이 이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장님 그러시고 이제 이렇게 그 22년간 변함없이
이게 잘 돌보시는 배경에는 뭐, 우리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그 백그라운드가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감도 있으시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장님 그 올해부터는 그 이제 뭐 해마다 변화가 또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올해부터 변경되는 중요한 보험 정보 이것만은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매년 건강보험은 변경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단지 그러니까 그 가격만 변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건강보험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특별히 자동차, 주택보험처럼 최소한 숫자만이라도 꼭 확인하시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라이센스 한번 취득했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스터디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저희 고객분들께 제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올해 질문에 그 변경된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바로 1월 15일 날짜로 자유 가입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재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한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지금 이제는 모든 팔러시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카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카드 받으시면은 카드의 이름하고 그리고 그 카드에 있는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디덕터블이 얼마가 됐는지 그런 것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디덕터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maximum out of pocket. 이게 건강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첫 번째 발생하는 디덕터블이 있고 또 하나는 maximum out of pocket이 있습니다. 근데 비록 디덕터블이 낮더라도 maximum out of pocket이 높으면은 별로 좋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맥시멈 아웃 오브 팟켓이 디덕터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거를 꼭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맥시멈 아웃 오브 팟켓이 디덕터블이 얼마냐 이것보다는 내가 맥시멈으로 얼마를 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이게 뭐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1년 동안 얼마를 치료비로 지불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얼마까지 돈을 내주는 거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어차피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거든요. 그런데 가입자 주머니에서 1인당 얼마씩까지 쓸 수 있느냐? 가령 100만 불의 그런 클레임이 들어왔을 경우에 얼마까지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게 바로 맥시멈 아웃 오브 팟켓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디덕터블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장님 이거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메일을 받다 보면 보험회사들이 계속 무슨 메일을 뭐 보내고 또 보내고 자꾸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구 메일 다음으로 이렇게 좀 소홀하기 쉬운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여러분들께서 그 편지를 받으셨을 때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 본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가 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B로 시작하는 회사 있죠? B 뭐뭐 크로스 이런 회사의 보험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쉬워요. 색깔도 눈에 띄고 로고도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돼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를 올해 특별히 많이 바뀐 게 보험회사가 새 보험회사가 한 3개 정도 들어왔거든요. 새로 진입한 회사들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여러분들께 다가왔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글로 많이 조인을 하셨을 텐데 자, 그걸 나중에 잊어버리세요. 딱 며칠만 지나면은 내가 어떤 보험회사를 들었지? 이게 뭐지?
라고 네. 해가지고 온 편지를 조차도 본인이 본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버리세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보험 네. 카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어떤 보험회사 것을 가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것만이라도 다른 회사 거 말고 그 회사 것만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상식이 다 없으니까 예, 우선 어떤 일을 당하면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2014년, 그러니까 정확히 2013년 10월 달이죠. 그때부터 오바마 케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케어에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정말 에이전트의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역할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입자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축소한 만큼 커미션도 적게 줘요. 커미션을 일을 적게 하니까 커미션도 적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종전에 본인들이 받고 있던 베니핏을 그대로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네.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이런 일은 할 수 있고 저런 일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 가입자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거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가입자분들께서는요, 셀프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물론 회사에 전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오픈하시고 레지스터를 하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 카드에 거기에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레지스터를 하시고 나면 거기에 많은 정보, 주치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변경하신다든지 아니면 기타 의사를 찾는다든지 내 예. 디덕터블이 얼마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얼마를 지금 썼을까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 라는 것까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스스로 셋업하시는 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꼭 저희들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그 셋업하는 방법을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꺼이 열심히 성실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셀프 서비스 그 자기 컴퓨터에 넣고 수시로 이제 열어보고 정보를 얻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보험회사 에이전트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박상화 보험사의 박상화 사장님 모시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시고 이제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그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예. 그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우리가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커버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많은 분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2년 전,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부에서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은요. 정부에도 이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예, 물론 저희들이 오래전에 저희들이 조류 독감 때문에 큰 일이 있었긴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는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자체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머징 펀딩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가입자분들 미국 시민 전체를 다 도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이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할 거 없이 다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다 무료로 받게 되시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중환자가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뒤부터는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2020년도에 드리던 디덕터블 혜택, 디덕터블 아무리 높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 치료 받으시죠. 한 달을 머물러 계셔도 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디덕터블 포션은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치료에 한해서입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하고 검사하는 거는 무료예요. 물론 본인들께서 좀 더 빨리 검사를 받고 싶다.
물론 지금 그 저희들이 키트를 4개씩 한 가정당 한 주소당 4개씩 보내드린다고 하지만 그 이상을 더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더 빠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그냥 건강보험의 커버리지와 동일하게 혜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 이제 또 하나 그 질문이나 또 질문이라고 그럴까 걱정은 이렇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도 하고 돌아가시고 해서 보험료가 많이 지불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면 예. 이제 2, 3년 후에 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보험료 걱정을 하세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눈앞에 있는 게 네. 인플레이션이에요. 아. 이 인플레이션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해 5.9% 아예 그냥 소셜시큐리티에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콜라라고 얘기하는 예.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모든 보험료가 다 올라가요. 근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일단 보험 자체가 가격이 정해졌어요. 정해져 갖고 올해 한 해는 지금대로 그대로 가고 대신 2월 달부터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 보통 플랜 F나 G가 되겠어요. 이거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플랜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예. 1년 중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플랜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나머지 플랜은 이미 벌써 지난해 한번 결정을 하고 그 가격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있겠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3년이 되겠죠. 예. 그때는 분명히 또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상황 변동이 되면은 저희가 모시고 그 당시 상황에 대처해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장님 그 텍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하고 텍스 리포트 이게 좀 관계가 있거든요. 예. 예, 어떤 그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그 텍스 리포트를 하실 때 1095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걸 못 받았다 하시면서 전화 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이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 1095A는 그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시는 그 장소 다시 말씀드려서 www.healthcare.gov 여기에 본인의 어카운트가 있으시면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보시면은 다큐멘트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 프린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편으로 이게 다 날라와요. 다 날라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요즘에 우편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크 메일에 끼워가지고 예. 그냥 그 소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그냥 다시 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정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에이전트들께서 그거 프린트해 갖고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 세금 보고하실 때 1095A입니다. B나 C,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그룹 보험이거든요. 코브라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헬스 인슈런스인 경우에는 B나 C가 나와요. 근데 예.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예. 없으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께서 1095A 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회계사님께서 이게 잘못 얘기를 듣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직장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필요 없고,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1095A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 꼭 챙기셔서 함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이제 사장님 그 언급하셨는데 예. 앞으로 보험료 인상 이제 정부에서 정하신 어떤 그 코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먼트도 잠깐 언급하셨고 그러는데 얼마쯤 올라갈까요? 예, 일단 5.9%. 뭐 그거는 뭐 기본이죠. 근데 그 뭐 마귀의 그 사로잡힌 역술인이 제가 아닌 이상 그 미래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올라갈 것이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과거에 100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예. 100년 동안도 계속 올라갈 올라갈 것이다. 것이다. 예. 예, 그런데 미국은요, 시스템하고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잘 이루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런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모으시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Cost of Living Adjustment라는 그 콜라라는 그 예. 생활 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5.9%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올렸고요.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생활비만 그 상승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주택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그밖에 기타 등등들이 다 올라가지.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이 많은 분들께서 5.9% 정도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계신 분, 그 금융 아니면은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내년에 한 6%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그 정도만 올라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아울러서 월급도 그만큼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상으로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예.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소득이 예. 잘라지는 거고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소득도 더 많이 늘리시고요. 소득이 6% 늘어났다 그래서 나 돈도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좋아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리예요. 예. 6% 올라간 건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서 6% 이상 더 소득이 많이 올라가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료 상승이 됐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꼭 이걸 갖다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요즘 저 우스갯소리로 다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리빙 코스트 뭐 전체가 다 올랐는데 아직 예. 월급은 안 오르고 있어요. 예. 예. 저도 그럴 그래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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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으로 돼야 됩니다. 네, 이중으로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건강보험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예. 그 뭐 자동차 보험도 지금 그 사망률은 줄어들었대요. 죄송합니다. 사망률은 올랐대요. 예. 사망률은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사고율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동차 보험 대략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 돈도 다시 환불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집에 있으니까 뭐 사고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도 올해도 아마 여전히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커버리지는 가령 렌탈카 커버리지가 뭐 열흘이다, 20일이다. 그걸 끝이에요.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 나머지 렌탈카 커버리지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보험료는 내가 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사고가 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갖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험은 조금 약간 다르게 움직여요. 이거는 건자 대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화재지 않습니까? 주택에 화재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 주택을 새로 지어드려야 돼요. 근데 새로 지어드리는 비용이 늘어나요. 예. 거기서는요, 분명히 계산할 때 인건비 올렸습니다. 인건비도 더 비싸지고 건물 자재비도 다 건축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들어가요. 게다가 뭐 사고가 요즘에 나면은 뭐 꽤 크게 나더라고요. 예.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바람이 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보험료, 주택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예. 근데 아직 경험 못하신 분도 계세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짜 특별히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택보험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택보험, 주택을 갖다가 클레임하시는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주의하시냐 말씀드리는 건요. 클레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주택보험료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작은 거 아예 잊어버리세요. 큰 클레임. 그러니까 뭐 집이 완전히 그냥 화재가 나서 다 날아가는 경우, 바람이 불어서 싹 다 날아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담벼락 자빠졌다고 클레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보험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예, 비즈니스 보험은 가격이 아마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물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재고가 아무래도 재고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비즈니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보험에 10만 불,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 불 정도 내 재고가 있다라고 하셔갖고 보험을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15만 불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 된다든지 늘려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건데 우리는 특별히 보험료 그 비일만 보면서 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쓰는 네. 만큼 또 걷어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사장님과 이게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끝으로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간단한 그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죠. 예. 그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요. 바로 신앙과 업무 사이에서 저희들이 저울질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고객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거짓을 보험회사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 뭐 보험업이라든지 회계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특별히 힘든 일입니다. 조금은 상담을 하시기 전에 시간을 갖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시면은 정말 네. 은혜로운 결과를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렇군요. 먼저 기도하고 예. 또 상담 요청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게 크리스천에서 아주 좋은 조언 주셨는데요. KCB 초대석 오늘은 박상화 보험사의 우리 박상화 사장님 모시고 우리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